네, 안녕하십니까. 김창현입니다. 시간을 하여간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말씀드릴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R&D는 워낙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금 아까도 어떤 패널분이 얘기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창조 경제가 나온 상의 목표가 국민 행복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조금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창조 R&D다. 예를 들면 여기 주부님들께서 부엌을 리폼하시려고 좀 생각을 하신다. 이런 것도 전부 저는 창조 R&D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조 R&D가 아닌 것만 제가 몇 개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드리고 나머지는 아마 또 대개 창조 R&D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익스트림 엔지니어링이 아닌 R&D. 익스트림 엔지니어링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갈 때까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가 1년 반마다 이제 2배씩 용량이 늘어난다. 황해 법칙은 매년 2번마다 늘어나고 더군다나 지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1년마다 그죠? 더 빨리 진행합니다. 1년마다 2배씩 가는 여러분들 R&D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죠? 자동차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1년 지나면 타는 사람의 수가 2배씩 늘어나나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죠? 무어의 법칙을 따르는 R&D.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있는데 반도체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마스크를 써가지고 반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여러 이제 방막 기술로 우리나라가 이제 공정 기술 염색사인데 방막 기술로 한 층 한 층 쌓아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약 200층을 쌓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재료를 만들면 결함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결함의 평탄도가 원자 하나의 크기의 평탄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게 원자죠, 그죠? 어떻게 쌓았는데 원자 하나의 평탄도를 갖겠습니까? 이것을 그죠? 일반인들이 알게 얘기하면 그죠? 결함은 텍사스주에서 농구공 찾기, 메릴랜드주에서 골프공 찾을 만큼 어려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한계까지 간 R&D고 이런 거는 지금 대기업에서 엄청난 요소 투입으로 하는 R&D다.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조 R&D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맨날 쓰시고 계시는 하드디스크. 이게 아주 익스트림하게 간 엔지니어링의 또 대표적인데 하드디스크의 기술 수준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보잉 747을 땅에서 2.7mm로 올려가지고 1분에 15,000번 돌리는 기술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드디스크가 아래 원판이 웽 하고 돌아가죠. 그죠? 그리고 헤드가 이렇게 떠서 이걸 읽게 되는데 헤드가 떠 있는 높이가 지금 약 한 10나노로 돼 있고 제 목소리가 지금 너무 커서 벽은 200나노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드디스크 헤드가 크래시했다는 거 이런 얘기고 지금 보잉 747을 땅에서 요새 한 2mm 정도일 거예요. 2mm로 1분에 15,000번 돌리는 기술. 이런 건 아니다. 여러분들 신의 입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힉스라는 입자가 나왔는데 영화에서도 천사와 악마라는 그런 것이 있었죠. 이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주가 생긴 이후로 약 한 130억 년 정도가 흘렀는데 빅뱅이 딱 생기고 100만 분의 1초 동안 무슨 일이 생겼는지만 모르고 그 다음부터 130억 년까지는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입자는 몇 가지 종류가 없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입자가 다 알게 됐는데 중력을 설명하는 입자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처음에 신이 우주를 만들었을 때 바로 결정한 입자라서 그것이 신의 입자, 힉스 입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네바 국경에 지름이 27km짜리 입자 가속기를 놓고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실험을 한 것이죠. 이것이 워낙이 검출기와 검출기 사이가 거리가 너무 커서 멀어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인터넷 기술입니다. 인터넷이 무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무슨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럽 핵물리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CMS, 아틀라스 여러 가지 디텍터가 있는데 이 디텍터를 딱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버너슬리가 만든 인터넷으로 이 사람이 자기 서리의 칭호를 받았죠, 영국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기초 핵물리 연구에서도 이러한 그러한 혁신적인 연구가 나왔으나 지금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하여간 여기 있는 디텍터가 약 7,000톤인데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그죠? 디텍터가 이 정도고 그죠? 이게 7,000톤인데다가 돈은 1조.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창조 R&D 아니다 이런 건. 그죠? 이런 거는
전 유럽 공동체, 전 세계가 모여서 하는 그죠? 이러한 R&D지 이게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위한 R&D는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런 거를 하는 인력은 기르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러한 인력이 창의 인력과 우리나라는 그죠? 아주 초우량 인재를 헷갈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5개의 과학영재고가 있고 그 과학영재고 출신들이 작년에 화학올림피아드와 그죠? 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공계로 진학하지 않는다. 이공계로 진학하더라도 전부 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간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조경제는 이러한 초우량 인재들을 이런 거를 담보할 앞에 있는 그런 익스트림 엔지니어링을 할 이러한 인재들을 그죠? 사회적인 분위기로 그죠? 이공계로 진학하는 게 바로 창조경제예요. 이것은 제가 단언컨대 강남에 계신 그죠?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이공계로 보낸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바뀌는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익스트림 엔지니어링과는 다른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휴먼 리밋인 R&D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창조경제다. 사람의 눈이 그죠?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사람의 눈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그죠? 미세하게 카메라 픽셀을 만들더라도 원자 하나의 평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죠? 이런 얘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러한 테트라팩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온갖 이런 종류의 팩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 이런 거 안 나온다. 이렇게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된 R&D 이런 것을 저는 창조 R&D라고 보고 그죠? 이러한 disruptive technology R&D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신의 그죠?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역사를 보면 혁신의 R&D는 다 그 본 회사의 실험실에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닥에서 그죠?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을 했으나 코닥이 필름에 대해서 워낙에 인프라를 깔아놨기 때문에 코닥에서 개발한 디지털 그죠? 카메라 기술은 어디 골방 실험실에서 죽었다. 엔사이클로피디어에서 CD-롬으로 처음으로 디지털 그런 백과사전을 만들었으나 그 기술도 어디 골방 실험실에서 죽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 혁명가들이 혁명을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고 다 형장에서 살아듣듯이 지금 나라를 바꾸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은 지금 딴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 어디 골방에 숨어 있는 게 창의적, 창조적 R&D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죠? 제가 만약에 지금 그죠?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예를 들면 사장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 기업체 부설 연구소에서 다른 신소재로 그죠? 반도체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장으로서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기술에 수십조를 이미 투자했는데 왜 그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다른 신소재의 반도체를 제가 개발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절대로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바꾸는 디스럽티브한 일종의 그죠? 일시의 그런 기존의 인더스트리를 와해시키고 따라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R&D는 틀림없이 그 회사 내부에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러한 디스럽티브한 그런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가 항상 살 거냐? 그게 아니다. 디스럽티브한 테크놀로지가 나오면 그럼 기존의 인더스트리는 갑자기 확 죽느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모든 테레비 중에 가장 저렴하고 해상도도 좋고 그러한 테레비는 CRT입니다. CRT가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워낙에 이렇게 부피가 크니까 그런데 CRT도 기술이 개발해서 그죠? 이렇게 그죠? 얇은 CRT가 나오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디스럽티브한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나오더라도 기존의 컨벤셔널한 인더스트리도 죽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기술을 그죠? 발명한 사람이 있었고 그죠? 그것을 그죠? 좀 더 디벨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혁신으로 턴테이블에 바늘 놓는 것을 그저 CD에다가 레이저로 쏘는 것이 기술의 혁신이었는데 이러한 기술의 혁신 시대는 이미 갔고 이걸로 뭐를 창조할 것이냐. 여태까지는 value를 innovation 했는데 value를 innovation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이미 갔고 드디어는 value를 creation 해야 되는데 생태계까지 동반해야 된다. 지금 아이패드가 완전히 그 문화를 바꿨는데 이것이 왜 그랬냐면 기술적으로 있는 기술을 다 조합한 value를 innovation 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value를 creation 했다. 왜냐?
아이튠즈라는 그러한 생태계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있는 R&D, 이런 것을 저는 창조형 R&D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스티브 잡스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치는 키보드를 이렇게 터치하는 생태계로 다 끌어왔다. 이런 것이 그죠? 창조 R&D. 결국은 어디서 인더스트리가 나오냐 하면 기본적으로 문화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이 문화를 읽는 눈을 딱 봐가지고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밸류를 크리에이션 해야겠다 하면 대규모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기술 개발로 초인류 기술 개발, 뭐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 나올 리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창의적 인력입니다. 창의적 인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물화생을 잘하는 초량 인재하고 헷갈리고 있는데 절대로 아니다. 이런 사람들 요새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저 창조적 아이디어로 어떻게 모아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수학자라는 사람 널려 있다. 그죠?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 푸느라고 머리를 썩힐 필요가 없다. 미분 방정식은 다 지금 기계가 다 풀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아이패드 같은 거, 그죠? 앱 다운하셔가지고요, 미분 방정식 실제로 넣어보면 다 풀어줘요. 다 풀어줘.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냐. 여태까지는 시오리를 가르쳤지만, 그죠? 앞으로는 연습, 프랙티스 해야 될 것이고, 날리지. 지금은 널리지는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지식 검색하시잖아요. 지식 우리나라보다 그죠? 더 넘치는 데가 어디 있네요. 그래서 지금 지식 기반에서 창조 경제로는 저는 당연히 와야 될 게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지식보다는 기술이다. 그죠? 초밥 만드는 거 다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안다. 그것을 한 번에 딱 잡으면 그죠? 초밥 그죠? 그 밥풀이 무슨 뭐 200개가 들어가냐. 이러한 스킬이 그죠? 우대받는 사회. 시오리, 커리큘럼보다는 앞으로 프로젝트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교육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죠? 결국 창조 경제라는 것이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대기업의 흥망성쇠가 갈린다. 그죠? 애플이 엄청난 무슨 뭐 기술적 특허를 내는 줄 알았더니 웬걸 딱 특허를 낸 거 보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은 모서리는 둥글고 얇고 평평하다. 이거 가지고 딱 요청한 게 삼성전자 1조 2천억이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업계, 그죠? 예를 들면 그 휴대폰을 만드는 업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무선 이동통신 특허 포트폴리오를 완벽히 가지고 있어서 애플은 쓸 땅이 없다라고 한 3년 전쯤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특허 분쟁을 딱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애플이 삼성한테 요구하는 돈은 한 대당 35,000원에 대비하여 삼성이 애플에서 받을 돈은 5원이었다. 자, 저는 이게 얼티밋한 그린 테크놀로지라고 보는데, 그죠? 이것을 확 잡아당기면 이것이 네모다랗게 돼 있어서 휴지가 많이 안 뽑힙니다. 이런 게 제 생각에는 그죠? 창조 R&D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리면 야 우스운 얘기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래핀으로 무슨 뭐 누가 우리나라 사람도 노벨 뭐 물리학에 비슷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핀을 한 켜 탄소막인데 이거 띄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 실험자는 어떻게 띄었냐면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띄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클라우드가 네트워킹 되는 사회. 지금 어린애들은 우리랑 절대로 다르다. 벌써 얘네들 보고 있는 책을 보세요. 네? 보고 있는 책을 보면 야 집단지성 이런 거 다 보고 있다. 앞으로는 클라우드가 네트워킹 돼서 이 꼬마 애들이 엄청나게 똑똑하다. 얘네들한테 뭐를 가르칠 것인가를 교육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까 마지막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국민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앞으로 20대에 긴 터널을 지나는 백수들은 도대체 뭘로 돈을 벌 것이냐. 아무리 백수들이 그저 그 밥하기 싫어도 기본적으로 라면 끓이는 비법 하나 있다. 그래서 짜파구리 이런 게 창조의 원죄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융합이죠. 그랬더니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김보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김구라 동생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김치 버터 라면. 매생이 라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봄이 라면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짜장 라면에다가 매생이를 넣으니까 뭐 봄내음이 입에 하나가 또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도 했더니 언론에서 딱 뭐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짜파구리 얘기는 그만해라. 짜증난다. 이게 제가 짜파구리 얘기를 왜 이렇게 했느냐. 융합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노벨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냐면 세계 최고의 인재가 있거나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거나 세계 최초의 장비가 있어야 노벨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노벨상을 받은 게 옛날에 전자현미경 이런 게 해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이제 세계 최고의 장비는 더 이상 만들려면 만들 수도 없다. 새로운 그죠? 두 장비를 합쳐서, 기존의 두 장비를 합쳐서 새로운 장비를 만들면 이게 노벨상 받는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융합을 가리켰더라면, 그래서 결국 제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기술이 세상을 읽는 눈과 만나서 강력한 사회적 변화,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창조 R&D다. 1분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무슨 뭐 녹색 성장한다고 해서 전기 자동차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전기 자동차하고 가솔린 자동차하고 그죠? 가격이 비슷했다고 해도 제가 현대자동차 회장님이면 제가 전기 자동차 그거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을 고치겠습니까? 법을 고쳐가지고 무슨 뭐 맨하탄에 있는 무슨 뭐 자동차의 30%는 전기 자동차로 한다. 이런 법을 만들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고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쿨하다. 이런 거를 국민들이 딱 알면 전기 자동차가 눈부시게 아주 엄청나게 팔릴 거다라는 것이라서 결국은 문화를 읽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창조 인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제가 정확하게 마친 것 같아요.